이 영상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도 녹화나 아니면 영상 저장 아니면 휴대폰으로 꼭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보험회사는 제 영상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 안녕하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거 보험 사기 아니야? 어떻게 보험업계 일하는 사람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올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직 답답했으면 오늘 아프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 올려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진단비, 뇌질환, 심장질환, 간병인, 수술비, 종신보험, 상해보험 정말 많이 가입을 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들은 정작 몰라서 보험금을 청구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입원이든 수술이든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고자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보험금을 청구 안 하시냐고요. 그러면 제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죠. 골절이든 상해든 여러 가지 질병을 진단받을 때는 보험금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은 그래요? 이러면서 보험금 청구를 안 한다는 거죠. 저 같으면 제가 보험업계에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요, 일단은 보험금 청구를 할 것 같아요. 자잘한 감기서부터 입원, 수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어도 보험금 청구를 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집에 돈이 많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쉬운 부분들은 몰라서 보험금을 못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영상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도 녹화나 아니면 영상 저장 아니면 휴대폰으로 꼭 저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 보험회사는 제 영상을 매우 싫어하기 때문에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을 가입하다 보면 손해보험 쪽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어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요, 나와 배우자 일단은 두 명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나 혼자만 가입해도 나랑 배우자가 가입해도 우리 둘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특약은 가족 모두가 등본에 있는 가족 모두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비갱신, 요즘에는 갱신형밖에 없는데요. 1억 한도로 상대방의 재산이나 재물 혹은 타인의 신체를 훼손했을 경우 1억 한도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흔히 얘기하면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내가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피해를 줬을 경우 1억 한도 내로 청구한 사람들도 많은데요. 보상가에서도 소액 같은 경우는 거의 조사가 안 나갑니다. 물론 큰 금액은 조사가 나가는 경우가 있겠지만 물론 짜고 치면 안 돼요. 나중에 보험 사기로 경찰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짜고 치면 안 되고요. 상대방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그 3중 주차를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 중립으로 놓고 거의 집에 복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상대방이 차를 밀 때 내가 차를 나가야 되는데 앞에 중립으로 해서 주차된 차가 있으면 밀 때 너무 세게 밀어서 차가 빵 하고 부딪혔어요. 이럴 때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자녀를 키우신 분들 싸우면 안 되는데 상대방을 미끄럼틀이나 아니면 그네를 타다가 우리 친구를 세게 밀었어요. 이럴 때 다쳤을 경우 그럴 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특히 내가 우리 자녀들이 상대방 친구나 지인 집에 갔다가 웬일이야 우리 딸내미가 뭘 던지다가 TV, 액정이 깨졌어요. 아니면 휴대폰이 깨졌어요. 여러 가지 비싼 도자기나 가전제품이 깨졌어요. 이랬을 경우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중복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본인 부담금이 아예 없어요. 하지만 지금은 20만원 혹은 대물은 50만원 이상부터 보상을 1억 한도 내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가입하고 또 와이프가 가입했어요. 부부끼리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가입하고 와이프가 가입했기 때문에 중복 보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복 보장은 안 되는데요. 어차피 1억 한도 내로밖에 보상이 안 돼요. 그런데 두 상품을 와이프나 저 혹은
가족생활 배상책임특약으로 가족 누군가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같이 교차로 일단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비례 보상이긴 맞지만 자기 부담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입하고 와이프가 가입하였는데 와이프가 사고가 나든 내가 사고가 나든 일단은 부부끼리는 일배책이 보장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 부담금 없이 100%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서 배수관이 터져서 밑에 집에 뭐 도배나 장판 여러 가지 물난리가 나서 배상 책임을 해줄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부분, 일상생활 배상책임특약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아프지 않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2, 3년 전에는 100만 원까지 보상이 됐다가 80만 원,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30만 원까지만 가입이 되는데요. 제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졸음운전하든 아니면 누가 초보 운전자가 껴서 사고가 났든 뭐 5대5, 7대3, 8대2 차대차 사고 아니면 내가 졸음운전 하다가 전봇대를 박았어요. 그랬을 경우 내가 목 잡고 체하 정말 간단한 염자라고 해도 14등급이 나오거든요. 14등급 나왔을 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내 눈빛만 봐도 병원 향내만 맡아도 30만 원 자동차 부상 위로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이런 자동차 부상 위로금도 솔직히 많이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화재보험에서도 우리가 6대 가전, 12대 가전 제품이 있어요. 뭐 6대 가전, 12대 가전, 뭐 22대 생활가전 이런 거는 뭐 전자레인지, TV, 세탁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런 특약들은 보험료 자체가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입하다 보면 내가 오래된 뭐 전자제품, 뭐 가스레인지, 뭐 전자레인지, TV, 뭐 세탁기, 건조기, 뭐 스타일러, 안마기도 그렇고 집에 있는 생활 가전제품에 대해서 고장이 났을 때는 이런 건물화재보험 가입을 했을 때 일단은 뭐 중고 시세나 혹은 감가상각돼서 이런 수리비까지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택화재보험도 기본적으로 가입하시면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프지 않아도 사고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약 많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 뭐 수술비 보험 같은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지 검진 목적 아니면 미용 목적, 예방 목적은 전혀 보상을 못 받는다는 거. 근데 우리 쌍꺼풀 수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쌍꺼풀 수술할 때는 속눈썹, 안검 하수 혹은 안검 내반이죠. 속눈썹으로 눈썹이 찌를 때 요럴 때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속눈썹 찔러서 안검 하수 혹은 안검 내반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의료보험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치료 목적이지만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미용 목적은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눈썹 찔림으로 일단은 불가피하게 성형수술을 쌍꺼풀 수술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이 되고 그리고 치료 목적의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을 받아서 우리 보험사에 청구하면 일단은 그 쌍꺼풀 수술도 안검 하수 치료 목적으로 수술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에서 1종,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혹은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를 웬만하면 뭐 100%, 90%, 80% 가입자라면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피지 낭종 질병 수술비와 1종에서 나오는지. 자, 예전 가입자라면 1종과 혹은 질병 수술비에서 피지 낭종도 보상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100% 받았으면 지금은 한 8대2 정도? 30%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70%나 80%는 보험받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선 피지 낭종 보상을 받기 쉽지가 않다. 질병 분류 코드가 L00서부터 L99까지. 피부질환은 특히 발바닥 티눈, 이런 부분들이 L84로 피부 질환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피부 질환으로 L자 질병 코드로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은 받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 하지만 피부 질환, 특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바닥 티눈으로 인해서 레이저,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 이런 부분들은 질병수습이와 피부질환 수습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레이저, 냉동치료, 전기 소작술로 보험금 청구를 하다 보면 보험사에서 이거는 수술의 정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안 준다고 그래요. 하지만요, 약관에 어떻게 되어 있죠? 절제, 절단 등의 조자고 되어 있어요. 절제, 절단은요, 칼 메스로 거의 관열, 비관열. 관열은 칼로 자르는 게 관열이고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신의료기술이 비관열 수술인데요. 요런 부분들로 인해서 솔직히 절제, 절단 문구가 있으면 수술의 정의가 돼서 보험금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신의료기술인 로봇 수술이나 내시경, 카테터, 전기소작술, 냉동 응고술도 절제, 절단 등의 조작, 이 등의 함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피부질환 수습에서는 요즘에도 우리 발바닥 튀눈으로 레이저나 뭐 냉동 응고술, 전기 소작술로 보상을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보상과 직원들이 서로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서로 카톡하고 서로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발바닥 튀눈으로 레이저나 냉동 응고술 했을 때는 거의 다 보험사들이 지금 보험금을 지급을 안 해주는 추세입니다. 물론 보험금을 제가 못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받을 수가 있지만 현저히 떨어진다. 작년에 사마귀와 티눈에 의해서 몇백 번 보험금 청구한 사람이 있어요. 판사가 봤을 때 정말 이 사람 죄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부지급하고 발바닥 티눈이나 사마귀는 질병 수술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해서 그 판례 때문에 지금 모든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안 주고 있는데요. 이 판례는 딱 한 번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 부지급이에요. 하지만 이 발바닥 튀눈 혹은 사마귀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주라고 질병 수술에 포함이 된다고 받은 판례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금을 주라는 판례도 있고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 판례도 있고, 근데 보험금을 주지 말라는 판례로 계속 작년에 나와서 지금 보험금을 안 줍니다. 지금 최신 판례가 보험금 부지급이기 때문에 보험금 저희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뭐 법적으로 소송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예전에 그러죠. 우리 보상받는 판례가 있는데 보험금을 왜 못 줘요? 똑같이 다른 회사가 보험금을 줬다고 우리도 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건 작년에 판례에서 질병 수술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사마귀와 피부질환 수술, 티눈 같은 경우는 그건 보험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그건 그거고 그거는 다른 회사고 그거는 동양이고, 근데 이거는 멜치나 KB나 손해보험인데 왜 안 줘요? 결론은 발바닥 튀눈도 보상은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실손보험 혹은 수술비 보험에서도 건강검진을 하다 보면요, 대장 용종, 위 용종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용종이 나와서 불가피하게 내시경으로 재거나 시술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병원비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발생이 되는데요. 이랬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수술비 보험 2종 그리고 질병수술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장 건강검진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건강검진도 실손보험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꿀팁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혈변이 나와 혹은 소화불량이야,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40평생에 한 번도 건강검진 받은 적이 없어. 근데 대장 내시경, 위 내시경, 그거 외에도 여성분들은 뭐 유방, 자궁 쪽으로, 남성분들은 전립선 아니면은 뭐 갑상선 쪽으로 일단은 검사를 원해. 근데 검사비는 당연히 뭐 20만원, 30만원, 럭셔리, VIP 건강검진은 5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건강검진 목적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꿀팁입니다. 뭐냐면 대장이나 위쪽으로 건강검진을 받기 원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약간의 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뭐냐면 선생님, 제가 배가 아프고요, 혈변이 나오고 위가 좀 거부룩하고요, 막 토할 것 같고 뭐 대장도 그래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 혹시 위랑 대장 내시경 한 적 있어요? 그러면은 뭐 한 3년 전에요? 아니면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면은 내시경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건강 검진 목적이에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혈변이나 속이 거부룩해서 어떤 치료를 목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해야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종이 안 나오든 병원비가 발생이 되면 통원비 한도 내로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비슷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아프지도 않지만 아프다고 통증이 있다고 얘기하면 의사 선생님도 신이 아닌 이상은 검사를 받자고 그래요. 그러면은 치료 목적의 검사는 전부 다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랄까 주택화재, 건물화재 보험 가입했을 때 보면 귀금속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귀금속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시계 고가에 여러 가지 가입할 때 주택화재 가입할 때 등록을 하는데요. 요렇게 등록을 했을 때 나중에 분실이 되었다 이런 것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게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 그리고 보험금 청구할 때 주의 깊게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저 보험왕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정보는 보험왕 채널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